안녕하세요, 김누키입니다. 중고차 세계에선 국산차 SUV는 감가 방어력이 최강입니다. 솔직히 그 돈씨 새 차를 사지 중고차를 살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중고차로 자동차를 살 때 남들이 타던 차를 타야 한다는 찝찝함이 존재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싸기 때문에 경제적인 점과 큰 소비를 하지 않고도 적당히 좋은 차를 탈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산 SUV처럼 감가 방어가 너무 잘 돼서 3, 4년이 지나도 신차 가격에 비해서 10%도 안 빠지는 차량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차는 솔직히 1분 1초가 아깝고 신차를 기다리기 싫어서 사는 것이 아닌 이상 중고로 살 이유가 전혀 없는 똥매물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기가 많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2021년 4월 출고되고 3만 킬로 정도 주행을 한 중고차라고 할지라도 신차 대비 고작 8%인 327만원이 저렴해진 4,08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자동차도 투자자산 아니에요? 2년 6개월을 열심히 탄 것에 비해 굉장히 적은 감가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세계는 넓고 개꿀 매물은 분명 존재합니다. 인기가 많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차량들 말고 국산 SUV 차량 중 5년 만에 거의 50% 가까운 감가율을 자랑하는 미친 차량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면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차량입니다. 2018년 6월 생산된 차량. 지금까지 5년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 현재 가격은 얼마일까요? 신차값으로 2천만원에 판매되었던 차량입니다. 신차값 대비 46%가 감가된 1,090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바로 티볼리 아머입니다. 모델의 가격과 예시는 엔카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기준으로는 외판을 한두 개 갈았을지언정 뼈다구는 온전한 차량들입니다. 티볼리 아머는 2015년 출시된 티볼리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입니다. 티볼리의 가장 최고의 매력은 역시 디자인일 것입니다. 초기에 매우 유니크하고 매력적인 소형 SUV 모델로 출시되어 특히 여성 운전자분들과 어린 사회 초년생들에게 매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은 사고를 너무 많이 끓여 육수는 무슨 물맛밖에 안 남는 외관이 되었지만 이 차는 우리나라에서 소형 SUV 시장을 거의 개척하다시피 한 모델입니다. 죽어가는 쌍용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준 모델이기도 합니다. 나름 커다란 내부 공간도 이 차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경쟁 모델인 현대 코나보다 더욱 넓은 실내 공간과 운전자의 탁 트인 시야는 초보 운전자들에게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특히 2열 무릎 공간이 넓어 사회초년생들이 친구들을 많이 태우고 여행 가기에도 딱 좋았습니다. 뒷자리 6대4 폴딩이 가능하며 짐차로 쓰기에도 적당합니다. 하지만 5년 만에 50%의 감가를 후려쳐 맞는 데는 역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차의 정신나간 단점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티볼리의 몰락은 경쟁차종 코나에 비해서 실내 공간을 제외한 모든 면에서 뒤처졌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 후 혜성같이 등장한 셀토스로 인해서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코나에 비해 유일하게 잘난 점은 잘난 얼굴뿐이었던 티볼리는 더 잘생긴 셀토스의 등장으로 얼굴로도 먹고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뺀 티볼리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습니다. 일단 경쟁 차종들에 비해 엔진에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종류를 막론하고 부족한 출력 세팅으로 성질 급한 사람도 할머니 운전을 하게 만드는 마법의 차량이었습니다. 주력인 가솔린의 경우 1600cc 126마력 16토크로 최대 1410km 정도가 되는 무거운 차체를 운행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쟁차종 호나의 경우 1600cc 177마력 27토크로 수치상으로도 상대가 안 되었습니다. 셀토스도 호나와 똑같은 재원이라 당연히 차이가 그만큼 나고 있습니다. 티볼리 디젤 모델의 경우 토크가 30.6으로 가솔린에 비해서 일상 주행에서 그래도 나름 괜찮은 편이지만 고속에서는 힘이 딸린다는 것을 절실히 느낄 것입니다. 가격 면에서도 티볼리가 셀토스보다 조금은 싸지만 진짜 조금이고 기아가 티볼리를 사장시키기 위해 가격 책정을 했기 때문에 언더독이 좋아 일부러 안 좋은 차를 사는 것이 아닌 이상 상식적으로 티볼리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체와 서스펜션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없습니다. 과속 방지턱이나 도로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도 차체가 요동치며 코너링 성능도 기대할 수 없고 핸들의 조향감도 좋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연비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솔직히 엔진 성능이 안 좋으면 연비라도 좋아야 하는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 없습니다. 공인연비 기준 디젤의 경우 14.7km이며 가솔린의 경우 11.4km입니다. 그러나 실주행시 시내 고속을 반반 운행한다고 친다면 가솔린의 경우 실연비 10km를 간신히 맞춘다거나 그것에 못 미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연비가 좋은 디젤의 경우도 13에서 14에 불과하며 경쟁 차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를 보입니다. 이래서 감가를 후들겨 쳐맞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감가를 많이 당한 차량이라고 국산 메인 브랜드인 현기를 빼고 서브 브랜드만 존재할 것이라 생각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차량은 국산 자동차 브랜드의 자존심인 기아의 차량입니다. 그렇다고 또 조그만 스토닉이나 소형 SUV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이번 차량은 대한민국 기준 대형 SUV입니다. 예시 모델은 2017년 8월 신차 가격으로 5,130만원에 판매되었던 차량입니다. 현재 중고값으로는 딱 반인 50%가량 감가된 2,590만원에 판매되고 있는 기아의 더 뉴 모하비입니다. 기아차도 5년 만에 50%가량 감가된 SUV가
차이가 있다니 놀랍습니다. 결은 다르지만 비슷한 크기의 형제인 소렌토에 비해 비운의 차량입니다. 모하비야말로 진정한 남자의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다란 차체와 그에 걸맞는 거대한 트렁크와 실내 공간, 그리고 나무 목재나 시멘트라도 한 포대 실려있으면 이 모하비의 느낌이 진정 발휘될 수 있습니다. 모하비는 역시 소렌토에선 볼 수 없는 V6 6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다는 점이 장점일 것입니다. 260마력 57.1토크로 소렌토의 2000짜리 2.2 디젤 엔진에 비해 12토크 이상의 힘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엔진이 장착된 이유는 역시 이 차가 프레임 바디의 강력한 남자의 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자가 타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남성성이 강조된 차량이라는 것이죠. 즉 터프하다는 것입니다. 고속에서 치고 나가는 파워는 2000달이 일반 SUV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파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짐을 많이 싣는 캠핑이나 시골에서 사용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며 비포장 도로를 달리더라도 차체에 전혀 무리가 안 가는 튼튼한 프레임 바디 형식의 정통 SUV입니다. SUV의 스포츠 유틸리티가 가능하려면 솔직히 이런 튼튼한 차가 필요합니다. 시내발이나 뛰는 모노코크 SUV는 SUV라고 하기에는 강력함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5년 만에 50%의 감가를 후려쳐 맞는 데는 역시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차의 정신 나간 단점들도 알아보겠습니다. 모하비가 감가를 쳐맞는 이유는 남자의 엔진을 가졌지만 남자들한테도 인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노코크 바디의 시내용 차량들만 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프레임 바디가 가진 날것의 승차감과 주행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DCT 미션이 수동 기반이라 저단에서 변속 충격과 말타기를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아니 차가 꿀렁거리는데 편하게 만들어야지 미션이 찐빵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하비는 프레임 바디를 가지고 만든 차량이기 때문에 인기가 없습니다. 튼튼한 자동차의 하부 프레임을 제작한 다음 그에 맞게 껍데기를 씌우는 형태인 프레임 바디는 하부 프레임이 튼튼하기 때문에 바닥이 고르지 않은 오프로드 주행에서 차체에 무리가 덜합니다. 그러나 역시 단점이 존재합니다. 프레임 바디의 단점 역시 무게입니다. 차체의 형상 자체를 프레임으로 제작하는 모노코크 바디에 비해 프레임 바디 차량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게에 의해 차량의 가속 성능과 주행 성능이 떨어지고 연비와 효율도 하락합니다. 초반 가속의 경우 운전자에 따라 답답함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이며 빠르게 치고 나가는 옆차가 신경 쓰일 수밖에 없어 가속 페달에 힘이 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승차감이 상당히 많이 안 좋습니다. 하부 프레임에 차체를 얹어놓은 형식의 프레임 바디는 차체의 무게중심이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차량의 서스펜션 세팅 자체도 오프로드를 위한 딱딱한 세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마치 바다 위에 작은 요트를 타고 있는 것처럼 출렁출렁거리는 승차감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차감의 차이가 소렌토와의 가장 큰 차이점일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도심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도심에서 불편한 모하비보단 소렌토가 훨씬 더 인기가 많다는 것이죠. 또 이 차는 남자의 차이기 때문에 남자다운 잡소리가 많이 납니다. 일반적인 세단에서의 잡소리는 틱틱거리거나 딱딱거리거나 하는 얇고 날카로운 소리인데 반해 역시 남자다운 모하비는 텅텅하거나 퉁퉁하는 잡소리가 많이 발생합니다. 진정 상남자라면 이런 잡소리에 신경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방법 또한 많이 공유화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에 사는 남자들에게 인기가 식어버리게 된 계기는 역시 연비입니다. 도심 속 남자들은 승차감도 예민하고 잡소리 하나에도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디젤인데도 불구하고 공인 연비 기준 10.3km이고 시내 주행 시 6이고 7이고 떨어지는 연비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심 속 상남자들에게조차 연비가 극악이면 도저히 버틸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모하비는 감가를 후두겨 쳐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차량입니다. 이번 차량은 개꿀 중에 개꿀. 5년 정도 지난 차량이지만 고작 1000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시 모델은 2017년 11월 신차로 출시되고 5년 정도가 지난 현재 무려 59%가 감가된 980만원에 판매되는 차량입니다. 바로 르노코리아의 소형 SUV인 뉴 QM3입니다. 이 차는 소형 SUV라거나 르노차라고 무시할 수 있는 차가 아닙니다. 이 차의 가장 미친 장점은 바로 연비에 있습니다. 연비 하나만 보고 구매해도 괜찮을 정도로 차주들의 만족도가 하늘을 찌르는 장점입니다. 공인 연비 기준으로 17.3km/L이며 실주행시도 이와 비슷하게 측정되는 정도입니다. 디젤 모델만 존재하며 1500cc 90마력밖에 안 되지만 토크가 22.4토크로 티볼리보다 더욱 강력합니다. 또 이 차는 르노코리아 국산차로 분류되지만 전량 스페인 공장에서 수입되어 판매된 차량입니다. 보험료가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 완전 유럽차라는 장점 또한 존재합니다. 유럽 소형 SUV 특징이 연비 좋고 주행감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 차도 마찬가지로 꼴의 소형 SUV이지만 코너링과 주행감이 나름 탄탄합니다. 티볼리보다는 훨씬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력에 비해 토크감도 좋아 초반 가속도 나름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외관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등이 있습니다. 티볼리가 약간은 터프한 매력의 귀염둥이라면 이 QM3는 동글동글한 포인트로 여기도 귀엽고 저기도 귀여운 귀여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내 디자인에서도 역시 유러피안 감성이 피어오르는 깔쌈한 디자인을 맛볼 수 있습니다. 르노의 실내 디자인과 인터페이스는 불편하다는 단점을 넘을 정도로 예쁘게 정렬되어 있어 르노는 다른 데는 몰라도 디자이너는 일을 하는구나. 라고 느껴지게 합니다. 하지만 5년 만에 50%의 감가를 후려쳐맞는 데는 역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차의 정신나간 단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는 연비가 좋아 기름값을 세이브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모은 기름값을 전부 수리비로 감당해야 한다는 역설이 존재하는 차량입니다. 부품값과 소모품값이 현대기아차와 2배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공임비도 비쌉니다. 공임이 비싼 이유는 정비성이 너무 형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비사들도 손살에 치는 르노의 정비성은 에어컨 필터만 갈아보아도 그 진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때려박으면 되는 현기차에 비해 필터 모양을 잡아서 놓고 돌리고 생쇼를 해야 하는 시스템을 보면 아니 넣는 방향이라도 좀 편하게 만들면 엉덩이에 뿔이 나는 병이 걸렸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차는 SUV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전혀 그 명칭에 걸맞지 않고 오히려 액센트가 생각나는 내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차 티볼리는 주행 능력이 썩어서 그렇지 내부 공간만큼은 당당히 SUV 같은 면이 있는데 이 차는 그냥 잘 쳐져도 해치백이고 오히려 그보다 못한 느낌이 들 정도로 실내가 좁습니다. 당연히 승차감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고 주행 소음까지 상당히 많이 유입되어 진짜 장점이라곤 연비뿐인 차량입니다. 후륜 브레이크도 디스크 방식이 아닌 드럼 브레이크며 이것은 원가 절감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의 성능상 무엇이 뛰어나다는 것을 제쳐두더라도 실제 사용 시에 브레이크의 응답성이 나쁘고 이질감이 존재해 불편함을 이야기합니다. 귀엽다고 봐주기엔 실내도 좁고 사용성도 좋지 못합니다. 특히 실내에서 사이드 브레이커와 기어봉의 간섭이 매우 불편하다는 후기가 많았습니다. 컵홀더가 거의 없는 수준이며 사제로 달지 않으면 작은 종이컵 말고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가격이 싼 차는 그만큼 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도 그만큼 싼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니 자기 상황에 맞게 타협할 부분을 맞추면 그만일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은 오히려 그 차를 신차로 구매한 사람들이겠죠. 중고차의 가격은 시장의 논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시장의 논리는 신차보다 오히려 중고차 시장에서 더 정확한 법입니다. 소비자들은 현명하며 이렇듯 몇천만원짜리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그 정보들을 알아봅니다. 하지만 신차의 경우는 언뜻 이해하기 힘든 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브랜드인지는 말을 할 수는 없겠으나 상품성 면에서 경쟁 차종에 비해 너무도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또한 비싸지만 그것을 사는 용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차 시장에서는 특정 차량이 성능이 떨어지거나 하자가 있다고 해도 그 차 가격이 싸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배짱 장사로 할인조차 안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차들이 전부 중고차 시장에서는 다시 상품성을 평가받습니다. 인기 없는 수입차의 경우 문짝 한번 열어본 신차라도 몇백만원의 감가를 맞고 시작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타고도 프리미엄 P가 붙어서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신차 시장보다 중고차 시장이 더욱 정확한 시장의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 딱 그만큼의 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발품을 판다고 시세보다 더 싼 차를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문제가 있는 차를 구매하고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내가 관심 있는 차가 중고차 시장에서 단점이 존재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단점만큼 인기가 없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감가로 드러날 것이니까요. 장단점을 확인하고 현명한 중고차 구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누키였습니다.